네, 2반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신석기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라고 배웠죠? 네, 농사의 시작이라고 배웠어요. 그 다음 신석기 시대에 사용했던 도구의 이름은 간석기였죠. 이렇게 간석기를 활용해서 농사를 잘 하다가 기원전 2000년경에 청동기라는 게 등장을 해요. 청동기, 이것도 도구인데 무엇으로 만든 도구일까요? 네, 청동으로 만들었겠죠. 근데 이 청동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는지, 재료가 무엇인지 좀 궁금한데, 이 청동은 구리라는 금속에다가 주석이라든지 또는 아연을 넣고 섞어서 불로 가열하면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럼 그동안 우리가 사용했던 석기나 청동기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먼저 재료가 좀 다를 거예요. 석기는 재료가 돌이라서 구하기가 쉬운데, 청동기는 재료가 좀 구하기가 어려웠죠. 구리라든지 주석이니까. 또 하나는 청동기는 불에 가열을 해서 녹여서 만들기 때문에 틀만 있다면 얼마든지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죠. 자, 그럼 교과서 19쪽을 보세요. 청동으로 만든 도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네, 거울이라든지 검이 있죠. 자, 이 이 청동기들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을지 한번 잠시 영상을 멈추고 상상을 해볼까요? 네, 먼저 청동 거울 먼저 볼게요. 자, 이 청동 거울은 어떻게 이용되었을까요? 네, 거울로도 물론 뭐 이용되었을 수도 있지만 주로 제사도구나 장신구로 이용되었대요. 특히 그리고 우리 청동 거울 하면 보통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보는 앞면이 아니라 다 뒷면을 이렇게 사진으로 다 찍어 놨어요. 그래서 청동 거울은 뒷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청동 방울은 어떻게 이용되었을까요? 네, 뭐 강아지에 뭐 매달아서 뭐 딸랑딸랑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얘도 제사도구나 장신구로 이용이 되었대요. 그 다음 이 칼은 어떻게 이용되었을까요? 네, 이 칼은 뭐 당연히 뭐 전쟁터에서도 이용되었겠지만 전쟁터에서는 주로 많이 이용되지 않았대요. 이 칼의 이름은 먼저 악기, 오른쪽에 있는 악기가 바로 비파라는 악기인데 이 악기랑 좀 생김새가 비슷하다 그래서 비파형 동검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얘는 주로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지배계급의 무기였기 때문에 전쟁터에서는 좀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다고 해요. 자, 그러면 청동기 시대에는 어떻게 농사를 짓고 살았는지 한번 그 도구를 한번 살펴봅시다. 청동기 시대에는 청동기로 농사를 하기보다는 여전히 돌과 나무로 만든 도구를 사용했다고 해요. 실제로 이런 도구들을 사용했다고 해요. 여기 보면 나무와 실제 이 돌멩이, 특히 신석기 시대에 사용했던 도구들하고 조금 비슷한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 돌칼이 아주 유명한데 신석기 시대에 사용했던 그런 간석기들보다는 뭔가 좀 멋있죠. 그죠? 그래서 좀 정교하게 좀 다듬어지고 진짜 칼 모양이죠. 근데 이제 칼은 칼인데 반달 모양이라 그래서 반달 돌칼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자, 그럼 신석기 시대 하면 떠오르는 토기는 무엇이었죠? 네, 빗살무늬 토기였죠. 교과서 19쪽을 한번 보세요. 교과서 19쪽을 보면 청동기 시대에 사용했던 토기 이름이 뭐예요? 네, 민무늬 톡이라는 게 나와요. 얘는 왜 이름이 민무늬 톡일까요? 네, 무늬가 없어서 민무늬 톡이래요. 자, 하여간
신석기 시대에는 빗살무늬 토기, 청동기 시대에는 이런 민무늬 토기를 주로 많이 사용했대요. 자, 우리 지난 1학기 현장 체험학습 갔을 때 우리 단체 사진 찍었던 곳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네, 그 고인돌이었죠. 미스 고인돌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그 고인돌이 청동기 시대의 무덤이라고 해요. 근데 왜 현재 고인돌이 무덤이라고 알려져 있을까요? 이거 고인돌을 팠더니 그 아래에 사람의 뼈라든지 청동기, 석기, 토기 등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인돌을 무덤이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인돌도 이렇게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요. 이렇게 기둥 세워져 있지만 좀 작은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굉장히 거대한 고인돌이 있고, 이거는 기둥은 없는데 그냥 위에 그냥 돌덩이만 있는 이런 고인돌이 있어요. 규모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인돌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갔던 이 강화도 지역, 그리고 여기 우리가 사는 서울, 또 이 전라도 지역에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교과서 20쪽에서 21쪽을 한번 그림을 봅시다. 자, 이 그림을 보고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하고 이게 비교를 했을 때 청동기 시대만의 좀 다른 점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딱 봐도 좀 집 모양도 다 다르지만 가장 특징적인 걸로는 네, 요 나무 성벽이 갑자기 생겨났죠. 그리고 또 네, 여기 보니까 뭐 칼싸움을 하고 있는데 아마 군사훈련 같아요. 그럼 성벽과 군사훈련 이게 왜 나타났을까요? 그렇죠. 아마 전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는 이렇게 좀 사람도 많아지다 보니까 좀 전쟁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훈련도 하고 이런 성벽도 쌓게 된 거죠. 그래서 강한 마을이 있고 약한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강한 마을이 약한 마을을 점차 점령을 하면서 마을보다 더 큰 국가가 탄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 우리나라에도 최초의 국가가 탄생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고조선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고조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모두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어요.